안녕하세요. 네, 인그레디언트의 대표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의료 쪽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연구를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세그멘테이션, 특히 이 의료 쪽 세그멘테이션을 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는지, 메디컬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자 이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현재는 인그레디언트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꼭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뭐 강의도 진행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세그멘테이션은 일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바운딩 박스하고 다르게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주로 이제 3요소로 사이즈, 쉐이프, 그 로케이션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뭐 3D 렌더링이라든지 뭐 또 좀 다양하게 뭐 AR, VR이라든지 뭐 부피 측정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주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현재도 계속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또 계속 연구 수가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이 세그멘테이션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3D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특히 이런 3D 세그멘테이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좀 활용을 한다면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3D 렌더링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은 이제 AR, VR로도 뭐 활용도 가능하고 또 이거를 이제 각 병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별로 다 세그멘테이션을 다 하게 된다면 이걸 이제 교육용 목적으로 또는 이걸 좀 진단이나 시각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좀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심 영역을 표시하는 데도 활용을 하는데요. 뭐 일명 ROI라고 하는데 이걸 아예 진단으로 사용을 할 때도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꼭 그 진단용이 아니더라도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바운딩 박스를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 주변을 이제 정산 부위를 포함한 이제 정산 부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영역들을 이제 아예 세그멘테이션을 미리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모델을 넣는 방법으로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이는 방법으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그멘테이션 쪽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나 이런 질량 측정 같은 것들이 분석이 가능하고 쉐이프, 모양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전부터 꼭 지금 최근에 딥러닝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예전부터 되게 옛날부터 이제 되게 진단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왔었고 그리고 꼭 이런 그 이를 활용한 이런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 쪽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한 그런 이제 진단 도구라든지 연구가 거의 몇십 년 동안, 10년 넘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지컬 플래닝 쪽으로 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자동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는 영역까지 다 세그멘팅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막 그 어떤 교수님 말씀으로는 제 마음의 눈으로 그 세그멘테이션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전문가 의견들이 다 다를 정도로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RT 플래닝이라든지 이런 서지컬 플래닝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OR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뭐 수술할 때 건들지 말아야 할 때 하는 부분들을 미리 뭐 세그멘테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3D 프린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수술할까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의료 쪽에서는 이렇게 활용도를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다가 아니고 뭐 원격 의료에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계속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을 하고, 예, 의료 쪽은 계속 특히 의료 쪽에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의료 영상은 일반 영상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게 0부터 255까지의 그런 픽셀 그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는 이제 기기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CT 같은 경우는 뭐 HU라고 해서 이거를 각 그 픽셀 또는 인텐시티 그 레인지마다 말하는 어떤 뭐 질량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냐, 뼈냐, 살이냐, 이런 지방이냐, 이런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 있는 반면, 근데 MRI 같은 경우는 또 이 인텐시티 값들이 굉장히 기기마다도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약간 일반 이미지하고 일반 RGB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JPG 이런 데이터들이 3D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라 해서 이제 환자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JPG에는 담을 수가 없고, 다이콤이라고 이제 표준화된 그런 포맷이라든지 니프티라는 그런 포맷에다가 담아서 이걸 이제 연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앞선 이런 특징 때문에 뭐 바이어스 코렉션이라든지 뭐 레지스트레이션이라든지 등 이제 일반 이미지에선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영상 처리 기법들이 의료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 쪽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퀄리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 병변을 보더라도 이 교수님들이 또는 전문의들이 보는 시야가 완전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견도 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여기까지 세그멘테이션 되겠다 해서 컨터링을 했는데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컨디션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서 그런 이제 세그멘테이션 또는 라벨링 하는 요소들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걸 보면 이게 사람들마다 이 병변을 칠하는 영역이 조금씩 막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스테이플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컨센서스를 를 통해 이제 맥스 보팅으로 가장 많이 영역 라벨링 된 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디컬 데이터셋 중에 이제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한 비용도 아마 상상이 되시겠지만, 이 데이터들을 구하는 비용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미지를 예시로 보셨을 때는 뭐 어떤 이제 혈관이 어디 부분이 좀 수축됐고 이제 뭐 병변을 찾고자 할 때 이거를 이제 바로 한 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뭐 엔지오그래피라든지 아이부스, OCT 이런 다양한 영상 장비를 통해서 거쳐서 그 병변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위한 이제 계획을 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기도 하고, 당연히 무엇보다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의 정답을 얻기 위해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그리고 또 당연히 데이터들이 그 비정상이 정상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그런 언밸런스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뭐 연합학습이라든지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뭐 데이터 제너레이션 뭐 등등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그런 부족한 데이터 양들을 이제 채우려는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말 많이 저는 데이터 수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뭐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 중 하나로 이제 이미지넷에 있는 그런 이제 라벨링들을 조금 좀 잘못된 것들을 이제 수정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네,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이 이제 질이 중요하냐, 숫자, 그러니까 그 개수가 더 중요하냐,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한 이제 논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제 비교한 것은 이제 각 라벨러 이제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라벨러들이 뭐 그냥 각 한 사람당 데이터를 100장씩 서로 다른 100장들을 받느냐 아니면 모든 같은 100장을 모든 세 명한테 다 나눠줌으로써 그 데이터 질을 이제 맥스 보팅으로 그 질을 높이냐. 그러니까 이제 질이 그나마 좀 더 나은 100장을 이랑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이제 300장을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면 이게 어떻게 다를까 그거를 구분을 한 논문인데요. 근데 이 논문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데이터 질이 양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같은 노동의 시간이라면 같은 하나의 데이터에 3명 이상의 라벨러가 붙는 거를 강력하게 권한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작업량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되게 힘들기도 한데 또 오래 작업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레이블 결과가 인공지능 성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플이라든지 맥스보팅으로 이제 라벨링 결과를 이제 임프루브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명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좀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겹치는 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스테이플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맞추는 사람한테 그 웨이트를 줌으로써 그거를 이제 점점 더 이제 정답에 가까운 그런 정답에 가까운 이제 방법을 찾아가냐 그렇게 이제 구분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연구가 또 많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의료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 데이터를 함부로 뭐 보내주거나 그럴 수가 없기도 한 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병원의 자산이기도 하고 또 이게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유출시키는 게 또는 이거를 외부 사람하고 연구를 하고 싶어 뭐 데이터를 모으고 싶어 라고 해서 그걸 모은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병원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외부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는 이제 병원 내에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중앙 서버에서 인공지능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데이터는 놔두고 그 학습한 피처들만 이제 중앙 서버로 모이게 하는 그런 학습 방법도 이제 의료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런 이제 데이터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라벨링 도구라든지 연합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히트랩이라고 이제 모두연에서 랩을 하나 개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꼭 의료 쪽이 아니더라도 뭐 액티브 러닝이라든지 이런 휴머인 더 룹 쪽으로 분야 쪽으로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what is 그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다 보면 이제 완전 자동으로 이제 그 저희가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준 그런 세그멘테이션 결과들만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정답지 완전 풀리 오토메이트하게 얘가 정답을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인터랙티브하게 저희가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스크립을 이제 이렇게 긋는다거나 아니면 바운딩 박스를 줘가지고 이제 어떤 저희가 인터랙션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얘가 좀 더 범용적이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세그멘테이션 도구로 실제로 이렇게 도구를 직접 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바운딩 박스로 먼저 영역을 잡아주면 얘가 러프하게 좀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크리블로 뭐 포지티브냐 뭐 네거티브로 지울 것인지 추가할 것인지로서 이제 그런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이제 정확도를 점점 더 높여져가는 우리가 원하는 세그멘테이션을 해가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보명적이기도 해서 저희는 이제 의료 쪽에도 맞춰서 이제 2D뿐만 아니라 3D 쪽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다양한 모델, 최대한 다양한 데이터셋과 이제 모델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좀 라지 스케일 된 이제 범용화된 그런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몇 가지의 이제 병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organ이라든지 그러니까 장기라든지 병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런 학습을 해서 좀 제너럴라이즈 된 그런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풀리 오토메이트하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 범용적인 그런 라벨링 완전 자동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널리지 트랜스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빨리 학습을 하고 빠른 그 얼마 더 적은 데이터로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위해서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뭐 퓨처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뭐 액티브 러닝, 뭐 셀프 트레이닝 뭐 등등 그런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경량화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려면 이제 GPU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다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 띄우려고도 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CPU로도 쉽게 금방금방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경량화를 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뿐만 아니라 그 바운딩 박스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슈퍼픽셀로 먼저 이제 비슷한 영역들을 이제 잡아줘가지고 그냥 이게 비슷한 피처들끼리 얘가 잡아줬으면 우리는 그거 클릭만으로도 바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슬라이스로 몇 장만 라벨링을 하면 이제 그 정보를 받아서 3D로 바로 또 채워주는 그런 인공지능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도구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가급적인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의료 인공지능계 포토샵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는 최대한 다양할수록 재밌으니까 사용한 사람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니까 예,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계속 늘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액티브 러닝으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잘된 거의 2배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아무 데이터나 바로 입력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딱 봤을 때 좀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 그걸 위주로 또 세그멘테이션에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좀 바운더리를 좀 봐가지고 좀 지저분하거나 좀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나왔거나 뭐 오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바운더리를 잡아가지고 좀 자동으로 좀 수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제 휴먼 인터랙션과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 직접 라벨링한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몇몇 프로젝트를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MLOps라든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합학습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뭐 연락을 하셔서 같이 연구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